예. 울산지검장님 계시죠? 예. 예.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관련돼서 예. 일단 이제 경찰의 의견서를 보면 본인이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 자백 문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불기소 무혐의로 처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좀 일단 이 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 보고는 받으시고, 네. 예, 지금 이제 예전에 있었던 수사니까. 예.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시행권을 따주겠다. 그러면 이제 30억을 주겠다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약정서 같은 걸 이제 가짜로 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따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종의 이제 미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미수고 실제 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무혐의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상적인 이 사건 처리에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면 무혐의 처리도 가능하다. 요 사안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시나요? 어떠세요? 사건마다 결국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것도 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백했다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기사를 봤는데 보고받기로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당시에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데 다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들은 걸로는 경찰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단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수니까 저는 미수면은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미수인데 실제로 그 논의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 범죄의 모의나 진행이 어디까지 됐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그건 판단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일차로 들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많이 정황이 진행됐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불구속 기소라도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당시에 이거를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거는 이제 이 분양 대행 계약 조로 계약을 맺은 거고 그 계약의 대가로 이런 돈거래를 약속한 거여서 이거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가 당시에 검경 간의 쟁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양대행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시행권을 땄을 때 시행사업자가 분양대행계약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근데 이 사업자는 이 동생한테 시행권을 따달라고 좀 로비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써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분양대행계약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 처리의 근거가 됐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동생은 이렇게 로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미수가 됐어. 근데 형하고 관련된 회사는 사업권을 따냈어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는 검찰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형도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형 조사를 받을 때는 형 가족들 명의로 이제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이 됩니다. 형한테 경찰이 물어봐요. 형은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서 검찰이 이걸 기각을 해요. 그 기각한 이유가 별건 수사라고 해서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 형이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권 비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되게 큰 이제 풍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출처불명의 동의 들어오고 본인이 소명을 못해 이거를. 그러면 압수수색이라고 혐의가 분명해야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혐의가 분명하면 기소하면 되는 거지. 압수수색은 혐의를 입증하고 발견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압수수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하여간 이 수사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는 별건 수사 가능성이 있어서 기각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당시에 검찰의 그 기각 이유가 그런 거였다면 이건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나간 사건이긴 하지만 검찰이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번에 울산 사건이라고 다시 이슈가 됐잖아요. 그 울산 사건이 뭡니까? 그 울산 사건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탄압하기 위해서 경찰에 하명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대통령이 기소장에 13번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기소를 안 했을 뿐이지 거의 기소 기세로 기소장을 짠 겁니다. 대통령까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하명 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울산지검에서 검찰과 정치인과 연계해가지고 은폐 수사를 한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건 정리 정도는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이대로 가면 나중에 공수처 가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검찰이 이게 뭔가 유착관계 때문에 봐준 거거나 직권남용이 돼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공수처에서 이걸 누가 또 고발하고 뭐 분명히 아마 이 정도까지 오늘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울산지검에서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실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분양대행 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무혐의로 갔다든가 아니면 별건이기 때문에 그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게 만약에 사실관계가 맞으면 이거는 나는 울산지검이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게 왜 공수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저는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통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가거든요. 특검 가면 안 좋아요, 검찰한테. 검찰이 수사 안 한 사건이 특검 가면 상관이 없는데 정치인들끼리 싸우다가 막 시끄럽다. 그건 괜찮아요, 특검 가는 게. 근데 검찰 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특검 가는 건 검찰한테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거의 사실관계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